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05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058일차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15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네. 최근에도 비슷한 역동이 일어난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국가들이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순진하게 신뢰하지만 그 국가들은 사실 어떻게든 핵무기를 사용해 우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테러주의에 대한 우화 정책은 낮은 마음으로 측정되고, 그러니까 테러주의에 대한 거는 낮은 마음 155, 그다음에 테러리스트에게 이 정책을 나약하고 비겁하게 비겁하게 보인다. 그래서 포식자가 보기에 앉아있는 오리들은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 그것은 잠그지 않은 차에 열쇠를 남겨둔 차 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관용 일단 볼게요. 그다음에 슬로건으로서 관용은 측정치 190, 그래서 극좌 옹호자의 오류이고 극자 옹호자는 그 위험 요소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악마화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트로이의 폭발을 맞이한다. 늑대 무리가 먹잇감의 약점을 감지하는 것처럼 침략자들도 미국의 순진한 이상주의를 이용한다. 의식 측정은 각 진영의 근본적 의도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 외교, 갈등이든지 진실을 드러내준다. 진실 대 거짓에서 국가 목록에 적혀 있듯이 특히 핵전쟁 수행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갖추려고 할 때 특정 국가들과 그 지도자들 혹은 국가나 지도자들 둘 중 하나라도 예리한 식별력을 갖췄다고 할 만한 수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421 측정되는 미국은 자신의 핵전쟁 수행 능력을 합리성과 규제, 즉 낮은 의식 수준이 약하다고 비웃는 높은 수준의 가치로 접근한다. 대조적으로 200 미만으로 측정되는 국가나 정치 운동은 증오와 같은 가치들이 따라 움직인다. 200 미만은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정치운동, 증오와 같은 가치에 이제 따라간다 하는 거고, 현재는 관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행이지만 죽어버린 상대주의보다는 살아있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대중매체가 만든 공정하고 균형 잡힌이라는 기억하기 쉬운, 기억하기 쉬운 팀은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현실성이 결여되는 원인이 된다. 당연하게도 그 영향은 상대주의를 통해서 거짓이 진실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되고 표면상의 가치만으로 다소 터무니없는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는 관점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긍정 표현으로 지구가 편평하다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된 이미 모든 문제에는 양면이 있다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 거짓으로 측정되는데 어떤 공무원이 현금을 훔쳐 자기 집 지하실 깡통들에 감추려고 하다가 현장 체포되는 영상에서 한 말이었다. 그래서 미국 사회는 집단적으로 420일, 2007년도 11월 시기에 측정한 건데 측정이 된 거예요. 미국 사회가 420일, 엄청, 야, 400대가 엄청 미국이 높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미국에 대한 비평가들은
집단적으로 190으로 측정된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421인데 이 미국을 보고 비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평가들은 옳고 그름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190으로 측정된다는 거죠. 5만, 교만, 5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 분별하는 거는 교만, 5만이다. 여기 많이 걸리거든요. 늘 보면 이제 저건 틀렸어. 이건 맞아. 제가 틀렸어. 이걸 늘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90으로 측정되는데 평화 집회예요. 평화 집회는 305로 측정되는 반면 평화 시위는 170으로 측정된다. 평화는 평화예요. 평화 집회를 하느냐, 시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의식, 에너지가 완전히 170과 305로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개념으로서 발언의 자유는 340으로 측정되지만 미국에서 시행되는 발언의 자유는 자기애적 수준인 187로 측정된다. 자기애적 수준은 187이다. 그래서 현재 사회에서는 공공연하고 발음이 안 돼. 공격적인 반미 반체제 태도, 측정기가 한 170에서 190이라고 하는데, 반체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인기 있으며 대중매체의 관심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 권위의 의문을 가져라. 라는 범퍼 스티커는 적대적으로 160으로 측정되는 반면 정직한 비동의는 490으로 측정된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 5번 안전장치. 안전장치. 서구 문명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보여준다. 현재 서구 문명의 전반적인 의식 수준이 내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가 학계에 퍼져 있는 노골적인 비온전성과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더 이상 공공교육이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실용적인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대중매체와 학계에 퍼져 있는 노골적인 온전성 때문에 대중매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 방송국도 뭐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용적인 대응책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실에 영적으로 정렬하기. 그러니까 진실되게 영적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화학에 유리한 변환을 촉진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양의 위대한 저서 시리즈에 친숙해져서 지적으로 정교해지기. 그러니까 지적으로 정교를 해지던지 근데 내가 지적으로 정교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신념 체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식 지도에 깨어있기. 네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식 지도에 대해서 깨어있던지. 근데 의식 지도를 나 혼자 해결을 하면은 읽잖아요. 그러면 전혀 그게 깨워지지가 않아요. 내 식대로 설명하고, 뭐 평화로운데, 뭐 나는 뭐 이러면서 대충 막 그냥, 나는 뭐, 아유, 다 사랑하고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지도에 깨어있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검증된 영적 가르침과 식별 원리. 이 책의 8장과 9장을 참고로 했을 때 따르고 연습함으로써 개인 자신의 의식 수준을 진보시켜야 된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뭐냐면 대중매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진실에 영적으로 진실된 거, 진실성을 영적으로 정렬하는 거. 그 다음에 서양의 위대한 저서의 시리즈에 친숙해져서 지적으로 내가 정교해져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하실 수 있어요? 다? 의식지도 깨워서 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가 아니라 진짜 엄청 다행인 게, 복인 게 검증된 영적 가르침?
근데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본다면 저것도 검증된 영적 가르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참 이렇게 보면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그 믿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옆길로 가다가도 다시 다리를 바로잡게 돼. 근데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옆길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내 믿음대로. 옛날에는 남편 기준으로 남편이 얘기해주는 방향 제시가 그게 이제 올바로 가는 거라고 착각을 했더라면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 말 안 듣고 선생님을 따르지라고 해서 싫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남편들이. 따르다가 안 따르니까. 근데, 어, 그냥저냥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 이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말씀이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고 뭔가 해결책이 없어서 헤맬 때도 뭔가 듣다 보니까 그게 딱 경험을 하는 거죠. 뭔가 에너지가 딱 달라진 경험을 해요. 그러면 이제 믿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나의 의심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면 빨리 정렬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옆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중요하거든요. 내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이냐. 남편한테 둘 것이냐, 주변 사람들한테 둘 것이냐. 그래서 저희 사업할 때 늘 그러거든요. 그 미용실에 가서 옆집 아줌마 하는 얘기를 듣고 사업을 판단할 것이냐, 검증된 진짜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검증된 영적 가르침이 있는 그런 교육과 선생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나의 신념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있으면 엄청나게 복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연민이에요. 누군가 살아남아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마저도 에고의 끈질김 덕분이다. 에고의 끈질긴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수천 년간의 진화적 조망으로 에고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연민을 일으키는 어떤 이해가 일어난다. 에고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보살펴야 하는 애완동물이다.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이 마음이 애완동물로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하고 증오하며 죄책감으로 에고를 대하기보다는 증오하는 것보다는 그죠? 실제 있는 그대로 실제 있는 그대로 즉 우리 진화적 기원의 잔존한 흔적. 그래서 객관적으로 에고를 바라보는 것이 그 원동력을 끊는 방법이다. 에고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는 뭐야? 자기 주관적으로 보는 거죠. 내 신념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각은 옳다. 옳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옳다. 근데 그게 세상 사는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라요. 다 자기 생각에서 맞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가끔씩 가끔씩 정치 경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요번에 수요일 날에도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런 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팩트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기준점.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신념을 아주 가지고 봤을 때는 선생님이 다른 사람 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편인 것 같이. 근데 그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고를 바라보는 것이 동력이 끊임없이 뭐 끊는 방법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에고가 아주 강화가 돼서 내 말이 맞는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이 강의도 불편해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여러 수천 생, 수만 년 생을 또 돌고 도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려고 왔다가 또 돌고 또 돌고 다시 턴, 또 다시 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생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나의 주관성, 객관적인 거, 그쵸? 내 기준이 객관적인 것도 주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신념대로, 신념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에고는 비난, 죄로 이름 붙이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회개하기. 베옷을 입고요. 네, 죄책감에 빠지기로 강화된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에고를 공격하기 위해 에고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에고는 강화된다. 에고를 적으로 보지 말고 애완동물을 어떻게 해요?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 다루고 따뜻거리고 어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발견했듯이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해 동물 본성을 억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동물 본성을 다른 사람이나 신격, 최악의 인간과 동일한 성격 결함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누구에게, 누군지 몰라요? 투사한다. 자꾸 투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고의 표현인 공개 비난이나 자기 증오로 해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에고의 본성과 기원을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온건하면서 비도덕적인 수용과 연민을 통해 해소된다. 본질성을 본질성에 대한 본성과 기원을, 에고에 대한 기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아메바부터 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책에도. 그래서 200 미만일 때 그 동물의 세계에서 지내듯이 몸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데 에너지는 동물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점점 안 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공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죄책감과 양심 때문에 내가 나를 그대로 온전히 보기 싫어서 들여다보기 싫어서 돈 없는 거를 보고요. 돈 없는 걸 봐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냥 그대로 에고가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계속 돌고 돌죠. 그냥 또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책감과 양심? 여기에 이제 가책이 개인의 영적 진화에서 짧은 기간 어떤 실용적 유용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짧은 기간에는 유용하게 쓸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에고로서의. 근데 의식 지도를 탐구함으로써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의식 지도를 탐구를 하면 그래서 의식 지도는 다 외우고 계신 거잖아요. 다 오래되신 분은 외우고 계실 거고 다 외우고 계시죠. 내가 어떤 상태지? 근데 여기 읽어보니까 막 100에서 120도 있고 욕망 가기 직전도 있고 막 이제 190도 있고 의식지도에 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교만도 190도 있고 막 재밌어요.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어, 의식 수치가 나와 있어서. 그래서 주목하라 그랬는데 죄책감이나 내가 지금 죄책감을 갖고 있나? 증오를 하고 있나? 증오는 뭐야? 자기 증오라 그랬거든요. 자기 증오, 그다음에 후회를 하는 거, 낙심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위치성들이 척도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기쁨은 맨 위에 존재하고 깨달음으로 이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기쁨을 선택을 하고 있느냐, 죄책감과 증오를 하고 있느냐, 후회하고 낙심을 하고 있느냐, 어느 쪽으로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시로 저기로 가 있어요. 막 증오하고 막 있잖아요. 비난하면서 증오하고 수시로 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성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이쪽,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오만과 교만과 백구식으로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위험해질까 봐. 내 생각과 달라. 내가 위험해지는 거야. 내가 공격받고, 내가 위태로워지고, 내가 혼자 버려지면 죽을까 봐. 외톨이 돼서 죽을까 봐. 그래서 계속 비난하고 증오하고 그게 자기 증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각성해야 된다. 각성을 늘 알아차리고 각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늘 알아차리고 각성해야 된다. 각성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예요? 음, 스탑해야 되잖아.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건지 나를 좀 보고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나를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 상승하려고 태어났대요. 자, 우리 의식 상승하려고 태어났는데 내가 한 것에 대한 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양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그걸 이렇게 드러내면 약해지고 사라지는데 그걸 감추려고 계속 하다 보면 더 에고가 더 숨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를 내가 아파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 내가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나고 벗어나야죠. 뭐. 그래서 의식지도는 세상이 무한한 파노라마를 제공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한다. 자신으로 존재하면서, 사랑으로 존재하면서, 원래 자체의 사랑으로 존재하면서 역할을 담당하고, 그래서 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한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들의 현실 가치를 재맥락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들이 재맥락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재맥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봉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벗어나는 게 봉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사람들을 모두 존중한다. 그러나 저러나 존중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와 신 혹은 신념을 갖고 하는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전쟁 자체는 의식의 진화를 돕는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숭고한 원리, 신, 국가, 왕 혹은 가족을 위해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비겁함에서 용기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 역사적으로 전쟁 행위는 남성이 전사의 역할을 통해 200이라는 임계선을 건너왔던 길이며 여성은 전통적으로 출산 과정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종종 죽기도 하지만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동일한 단계를 밟는다. 여자들은 출산 과정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고통을 통해서 남자들은 전사의 역할을 통해서 그렇죠? 결국 의식을 진화해서 그 무엇도 판단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다. 왜? 각자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이구, 빨리 올라가야지, 이렇게. 의식 상승이 돼야지 될 것 같아. 각자의 표현이 그 시점에 그것이 되었던 것으로서 전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표현과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짜다실에 있잖아. 친하지도 않은데 친하지도 않은데 왜 연결돼 가지고 막 옆에 이렇게 있고 막 이런 게 인연이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연결되지도 않는데 자주 이렇게 만나 가지고 근데 그게 또 다 어떤 또 내가 깨달아 가는데 불편도 했다가 편안했다, 불편했다. 내가 좋았을 때 편안했다가, 내가, 내가 안 좋을 때는 에너지가 푹 떨어졌을 땐 불편했다가, 막 이제 이걸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좋다고 끝까지 좋은 게 아니라, 또 얘가 언제 내 생명에 지장이 있을 때는 또 확 이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에고는 그래요. 에고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에고는 그래서 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갖고서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는 것도 대해야지. 내가 좋았다고 해서 막 좋아요. 저는 그거 참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좋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냥. 뭐에 좋은 거야? 신념에 뭐가 맞을 때 좋은 거고요. 신념에, 제 신념하고 틀리고, 제 신념에 위협을 받을 때, 뭔가 건드려질 때는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게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중도를 가라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 중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념을 자꾸 이제 신념의 재맥락이 되면 느낌이 안 좋은 것을 찾아서 어떤 경험을 했고 이걸 끊임없이 하잖아요. 왜? 내가 내 세상을 신념대로 경험한 대로 사람들하고 또 경험을 하니까 경험을 또 한단 말이에요. 내 신념에서 저항한 게 신념이잖아요. 저항했기 때문에 그 신념을 계속 경험을 하게 되죠.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세상에 에고는 그런 것 같아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래서 에고를 신념을 찾아서 재맥락이 돼서 여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그 마음을 통달을 해야지만 그 고통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마음 왔다 갔다 해. 제 마음이 나는 좀 덜하고 쟤는 심한 것 같고 그게 그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짜증이나 분노나 살인이나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똑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게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앉아서 있으면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만 하고 싶고 내 얘기만 하고 싶고 자꾸 그래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표현인데 내가 어, 어쨌든 나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통해서 내가 용서, 사랑, 수용, 기쁨을 선택을 할 것이냐. 죄책감, 증오, 자기 증오, 후회, 낙심, 자기 증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우리는 행복으로 평화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벌써 금요일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네, 내일 6시에도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시작. 나는 무한을 저는 무한하루 다 시킵니다. 면을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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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주의 김정옥님, 네, 들어오셨어요. 성학이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서현님 되세요. 들어오셨고, 네, 중간에 최정윤님, 김달숙 팀장님, 네, 강정혜님, 손명란님, 네, 이미자님 운동 가셨고요. 네, 신민준님, 은혜선님, 네, 심은아님, 네, 황윤영님. 마치겠습니다. 네.